그야말로 슈퍼위크입니다. 맞아요. 주 후반에는 FOMC가 있고 네. 지금 우리 대통령은 순방길에 올랐죠. 네. 그런데 이 한국과 미국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야, 여기서 좀 선물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의 바람이자 투자자들은 더욱 간절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먼저 짚어보기 위해서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윤 대통령의 일단 순방 해외 일정부터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윤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오전에 출국을 하셔서 이제 영국을 먼저 들리고요.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을 참석하는 게 첫 번째 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일 날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중요한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데 여기에서 21일 날 만날 사람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과는 지난 5월 21일 날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는데요. 4개월 만에 이제 답방 형식으로 이제 미국 뉴욕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뉴욕에서 먼저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 바로 이제 경제와 관련된 어떤 선물 보따리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한국 쪽에서는 밝혔고요. 일본 쪽에서는 아직 확답을 조금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진 않은데 아마 지금 전반적인 예측으로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2019년 이후 2년 10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일에는 캐나다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일정이 영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지스탱 트리도 총리와의 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이게 이제 정치 외교적인 이슈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경제적인 이야기가 어떤 것이 오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제 바쁘게 이제 움직이셔서 기대감이 좀 있는데 네.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1,400원까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거 위기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거 위기의 가장 바로미터가 환율인 건 다들 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갑자기 지난주 후반이었죠.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한미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그냥 또 이번에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씩은 내비치다 보니까 환 시장에서 반응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한미 통합 수합 뭐 얘기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저도 지금 뉴욕에서 많은 이제 지인들 그리고 지금 네. 계신 특파원들 이야기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요즘에 가장 힘든 게 환율 문제다.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400원까지 갔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화 수합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안정세를 보이는 분위기긴 했는데요. 자, 결국엔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가장 관심 있는 한국과 미국과의 경제 이슈 바로 환율 문제입니다. 자,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1,400원을 육박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먼저 20년입니다. 2020년 3월에 한은과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통화수합 제도를 계약을 해서 600억 달러 규모 정도가 지금 체결돼 있었고요. 근데 이게 작년 말에 종료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는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기가, 그리고 조금 더 손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 문제, 과연 다시 또 좀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결국 이게 되기만 한다면 달러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이제 한국 기업이라든지 이제 수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관계 기업들 내지는 경제 관련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모로 이러한 이야기가 꼭 오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당연히 있는 거고 예. 아마 정상회담 차원에서도 거시적으로는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결국에는 한국은행과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지 정치적 사안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죠. 예. 중앙은행끼리의 논의이긴 하죠. 근데 이제 물꼬가 어디서 그렇죠. 좀 튀어지는지 그리고 맞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담론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사실 무역 수지는 적자지만 경상 수지는 흑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외환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외환이 좀 이렇게 소진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면 더 위기에 대한 거론들이 나오겠지만 만약 진짜 이번 통화 수합이 얘기가 나온다면 정말 빠르게 환율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뭐 한정적이긴 하지만 달러로 계속 바꿔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냐? 우리가 기대를 걸어도 되냐? 이런 점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자들과 현재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까? 이게 결국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심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강달러라는 이슈는 저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또 미국이 한국에만 또 어떤 특혜를 준다라든지 이런 한미 통화 수협이 완성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또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중요한 의제로 조금 맞아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는 점쳐지지만 이게 실제로 될지 말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 사안이다 보니까 예. 좀 선언적인 발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이날 도출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또 바이든이 자국을 보호한다면서 외국인 투자를 철저히 감독하겠다.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사실 중국을 겨냥한 거지만 이 우리가 대미 무역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또 역시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금융시장에서는 이 관련성을 어느 정도로 높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좀 미뤄마면 그렇지만 예.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통화 수합 해줄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 중앙은행의 일을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한국의 기업, 한국의 정부가 미국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럼 우리도 해줄 수 있게 라는 식의 논의는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당장은 크게 기대는 하진 않아요. 기대하고 있지 크게 않다. 기대는 안 하는데 예. 만약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는 정도로는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통화 수합 논의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또 일본을 만나요. 일본 만나는 게 이제 3년 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3년 만에 만났는데 워낙 우리와 그 첨예하게 예민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앞서 일본에서도 이번에 만난다라고 확정을 얘기를 못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강제동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달러의 피해를 받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나서 뭔가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맞습니다. 이번 21일 날 그리고 유엔 총회 때는 사실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예. 뭐 한국과 저희야 뭐 한국과 이제 일본, 미국 중심으로 보겠지만 전 세계 정상들이 여러 이제 회담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함께 합쳐져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이런 관계들을 생각했을 때 일본과 그리고 미국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일본이 한국과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일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상황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이슈들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역사와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좀 제외를 하고 이제 경제적인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제 강달러로 인해서 지금 두 국가가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 보니 두 국가가 과연 공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 이런 예. 경제적 이제 공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제 경제와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좀 좋게 풀릴 수 있을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잘 이야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큰 좀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여행 얘기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또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행주들과 가정주들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많은 논의들이 예. 있었고 당장은 개인들의 자유여행은 좀 안 되고 패키지 여행 중심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또 일본의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뭐 정상끼리에서도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네요. 조금 더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일본과도 통화 수합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한일 통화 수합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서 예. 일본 엔화도 지금 달러 대비 약하긴 하지만 또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많이 예상을 할 수 있는데 2019년 하면 사실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왜 반도체 소부장들이 국건이 또 일어난 하나의 해기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또 프렌드 쇼어링과 맞물리는 이슈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링크가 조금은 더 이어지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어서 좀 질문을 해보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 대통령이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시적인 담론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구체적인 영향을 따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FOMC에다가 너무 많은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스타트부터 이 어떤 순방길에 나서거나 각국의 정상들을 만난 게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맞습니다. 궁금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한번 어렵더라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네, 당연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슈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지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방한했을 때 네.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기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그리고 이제 투자 발표들이 나오면서 주가에도 직접적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번 방미 일정에서도 만약에 기업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온다면 그 관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또는 굉장히 큰 충격파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거시적이고 담론적인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상들의 결정은 또 경제 또는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미국과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분명히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은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사실 미국은 계속 자국에 와서 공장 지으라고 했고 우린 짓겠다고 했고요. 이미 우리는 기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쪽은 테이크를 많이 했고. 네, 아마 예. 예상컨대 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할 만한 거는 또 이 중국을 견제해보자라는 식이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애돌르는 게 아니라 뭐 아주 그 노골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여기 와서 얘기하는데 그래 우리 잘해볼게 라는 부분들이 잘해보자 한미 통화 수합이나 이런 내용들의 큰 맥락은 프렌드 쇼어링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죠. 투자해 예. 그리고 중국을 견제해야 돼 너네도 그렇죠. 같이 동치하면 이런 얘기일 수 있거든요. 결국엔 그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백악관에서 BBB 법안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분석에서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중국 견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치포 반도체, 네. 그 두 번째가 배터리. 그리고 가까운 이번에 나왔던 게 바이오고 네. 나머지는 또 희귀광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히토류. 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게 호재도 있지만 그 안에 또 찾아보면 또 악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사실 있어요. 어떻게? 악재라면 가령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더 부각시키는 부추기는. 듯한 예. 왜냐하면 지금 좀 있으면 또 중간 선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을 더 공고히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약간 맞습니다. 좀 예. 엄격하고 스티키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네, 그 맞습니다. 네. 23일 날 이제 한국과 캐나다 정상이 만나는 것도 금방 말씀하신 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게 이제 트리도 총리와 이에 논의할 핵심 아젠다가 뭐냐면요. 바로 광물과 관련된 이제 투자 협정과 맞아요. 관련된 네.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히토류를 비롯해서 이제 중요한 원재료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나온 것들을 쓰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과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또 캐나다 정상과는 그런 광물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의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방미 그리고 방캐나다 일정에서 이러한 것들 이제 윤 대통령이 하는 경제적 결정들이 과연 이제 향후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광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네. 그것이 우리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로 해석을 하면 좋은 거예요? 광물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너무 기초 소재 단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어떠한 전체 섹터를 아우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소위 말해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소싱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미국에 팔더라도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풀려나갈 수 있는 수 계기를 있다.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캐나다와의 광물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작은 기업이지만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겠네요. 앞으로는 또 광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 네. 그렇지 않아도 잠시 후 이어지는 시간에 또 리튬 가격 상승과 네. 관련한 이야기도 그렇죠. 하니까 연결해서 계속 투자 아이디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슈퍼 위크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리고 국내외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뭔지 먼저 거시적으로 살펴봤고 여기에 도움을 저희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가 주셨습니다. 기자님 아침부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